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실습을 강의할 한국폴리텍대학의 배장식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인공지능이 어떤 건지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세부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에 관련돼서 간단한 프로젝트를 진행해보고 이제 그것으로 다른 어떠한 기기를 제어해보는 그런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실습에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이론들이나 이런 것들은 중간에 조금씩 섞어서 같이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강의의 순서를 보면은 일단 실습을 어떤 내용을 할 건지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실제 실습에 필요한 기술 첫 번째는 티처블 머신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주는 그런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아두이노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방법 물론 그거에 관련돼서 소프트웨어도 같이 어느 부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P5JS라고 하는 어떤 그 개발 환경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요 위에 말씀드린 세 가지의 기술을 다 융합된 인공지능을 활용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실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그럼 어떤 거를 실습을 할 건지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목차에서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티처블 머신입니다. 티처블 머신은 여러분들이 그 머신러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델이 생성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티처블 머신이 지원하는 서비스는 사용자가 간편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티처블 머신이 지원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모델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때 인공지능 세부적인 인공지능의 기능을 개발할 게 아니기 때문에 티처블 머신을 가지고 간단하게 인공지능을 관련된 모델을 생성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서비스가 될 것이고요. P5JS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 그러니까는 웹 브라우저에서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림으로 이동을 한다던가 이러한 그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작업들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사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 그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 컨트롤러로서 하드웨어 그리고 하드웨어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도구 및 환경까지 포함된 모든 것을 아두이노라고 통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습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티처블 머신을 이용을 해서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되면 생성된 모델을 가지고 P5JS에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아두이노에 제어 명령을 내리고 통신을 하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자, 각각 실습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티처블 머신에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모델을 만드는 그래서 티처블 머신의 목적은 학습 및 모델을 생성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P5JS에서는 실제 학습된 모델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동작을 할 건지에 대한 스크립트 준비, 그러니까 스크립트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을 구성을 하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PC에 연결된 마이크로 컨트롤러인 아두이노가 동작을 하는 이러한 실습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티처블 머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티처블 머신은 구글에서 만들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글에서 2019년도에 출시한 서비스입니다. 그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직접 모델을 생성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데, 이건 나중에 실습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어떠한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간에 알고리즘, 모델을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을 신경 쓸 거 없이 여러분들 필요한 데이터만 있으면 티처블 머신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의 데이터를 넣고 학습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의 목적인 모델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실 거는 이 모델을 가지고 뭐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시던 아니면 서비스를 만드시던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티처블 머신 같은 경우는 좋은 게 어떤 프로그램을 따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웹 기반이기 때문에 웹에 접속해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구글 쪽에 여러분들이 아이디가 있으면 연동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든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구글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게 되지만 그런 구글에 아이디가 없다고 해도 계정이 없다고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모델 만드는 데까지는 뭐 로그인 과정이 없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teachablemachine.withgoogle.com 여기에 들어가시면 프로젝트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학습을 진행하시려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동영상으로 프로젝트 만들고 학습시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건데 그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프로젝트를 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새로 열 수도 있고요. 파일에 있는 것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일이라는 건 로컬에 있는 파일이고 로컬 PC에 있는 파일인 거고요. 이 구글 드라이브는 구글에서 지원하고 있는 클라우드 저장 장치 구글 드라이브에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티처블 머신에서는 학습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 오디오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의 움직임, 이런 포즈를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표가 어떤 응용이고 어떤 서비스인지가 정해지면 이미지를 사용할지, 오디오를 사용할지, 아니면 포즈, 움직임을 사용할지를 선택적으로 해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화면입니다. 저희가 실제 실습도 이미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만들 건데 요 이미지를 선택하게 되면 표준 이미지를 할지 삽입된 이미지를 할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표준 이미지 모델을 선택하는 걸로 여러분들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 두 개의 차이는 이미지의 크기의 차이로서 실제 나오는 모델의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표준 이미지를 하게 되면 일반 PC나 이런 쪽에서 개발할 때 적합한 모델이 나오고요. 삽입된 이미지 모델을 선택하게 되면 1K, 그러니까 1메가가 안 되는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떤 인베디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생성이 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하실 건지에 따라서 표준 이미지 모델을 선택하실지 삽입된 이미지 모델을 선택하실지를 선택을 적절하게 하셔서 프로젝트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모델을 선택을 하고 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클래스를 생성하라고 그랬어요. 클래스는 뭐냐면 만약에 구분을 해야 될 물건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양이랑 강아지를 구분하고 싶다라고 그랬을 때 강아지에 대한 클래스, 고양이에 대한 클래스는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진이 들어왔을 때 걔를 강아지로 분류할 건지 아니면 고양이로 분류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를 생성해라. 현재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예제라고 했을 때 강아지 클래스 하나 만들고 고양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강아지에 대한 샘플을 추가하고 고양이에 대한 샘플을 추가하게 되면
학습을 시켰을 때 실제 사진이 들어오면 이게 강아지냐 고양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아까 클래스를 만들었죠. 클래스를 강아지 클래스하고 고양이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그럼 강아지 클래스에는 뭐를 해줘야 되냐면, 강아지 클래스, 강아지로 분류를 해야 되니까 강아지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강아지 그림을, 강아지 사진을, 강아지 데이터를 이 클래스에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티처블 머신에서는 두 가지로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학습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웹캠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만약 웹캠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업로드를 누르게 되면 이 PC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웹캠이 아닌 업로드 기반.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존의 PC에 사진이 있을 경우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구글이나 이런 데서 이미지 검색을 하면은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일단 학습을 위해서 간단하게 강아지 사진 15장, 고양이 사진 15장을 각각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해당 폴더를 강아지 그림은 강아지 클래스에다 업로드를 하시고, 고양이 그림은 고양이 폴더 클래스에다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일단 강아지는 13개 정도 이미지를 업로드 했고요. 고양이는 5개 정도 이미지를 업로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아지에 관련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시고 고양이에 대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셨으면 각 클래스에다가 여러분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업로드를 시키시면 이렇게 업로드된 결과가 나오고요. 이렇게 결과가 다 데이터가 업로드가 됐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옆에 이제 학습이라는 버튼이 있었는데, 학습이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진행을 하고 학습이 끝나게 되면 모델 학습 완료됨이라고 해서 일단 모델이 만들어지는데요. 요 세부적으로 어떤 값들을 설정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동영상으로 실습을 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실제 모델이 다 만들어졌으면 그 모델이 정확히 동작을 하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테스트 이미지를 한번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을 보시면 파일이 있고 웹캠이 있는데, 파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요 파일에다가 어떠한 이미지를 넣냐면 강아지란 이미지를 이렇게 넣게 되면 강아지를 인식하고요. 100%. 고양이를 넣게 되면 고양이를 인식하도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강아지는 아까 한 13장 정도 학습을 시켰고요. 고양이는 5장 정도밖에 학습을 안 시켰는데, 강아지 그림이 갔을 때 강아지는 100% 인식을 하는 거 볼 수 있고, 고양이가 갔을 때 고양이는 100%가 아니고 약간 99%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학습 데이터를 조금씩 늘려주시면 실제 학습된 데이터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모델이, 그 모델의 정확성은 향상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테스트 데이터를 넣으실 때는 학습 데이터에 없는 걸 넣어보셔야 돼요. 학습된 데이터에 있는 거를 테스트 데이터로 넣으면 당연히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실 때는 학습 데이터하고 분리를 해서 학습된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넣어서 모델이 정확히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티처블 머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그럼 실제 지금부터는 티처블 머신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티처블 머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웹 기반이고요. 우선 웹 기반이기 때문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크롬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되는데, 티처블 머신은 기본적으로 구글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PC에서 크롬을 실행을 해 주시고요. 뭐 크롬이 없다 그러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무방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크롬을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롬을 실행을 하셔서 구글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구글닷컴에 접속이 되어 있고, 그럼 이제 여기서 티처블 머신에 접속하기 위해서
검색어를 넣어야 되는데, 검색어는 한글로 티처블 머신이라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도 여기 티처블 머신 사이트가 검색이 되고요. 그게 아니고 영어로 그냥 TACH able 머신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동일한 사이트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넣으셔도 되고 한글로 넣으셔도 검색어를 넣으셔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티처블 머신에 접속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런 사이트에 여러분들 접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 티처블 머신 사이트의 주소는 teachablemachine.google.withgoogle.com이 되겠고요. 그럼 티처블 머신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티처블 머신은 누구나 머신러닝 모델을 쉽고 빠르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작된 웹 기반 도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티처블 머신은 여러분들이 구글을 통해서 웹브라우저로 들어왔기 때문에 웹 기반인 거는 인지를 하실 수 있고, 그럼 머신러닝 모델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요 티처블 머신에서 어떠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다 제공을 해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서비스나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건지를 타겟을 정하셨으면 그것에 맞는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확보를 하셔야 되고요. 그 확보된 데이터를 이 티처블 머신을 이용을 해서 학습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제 개발에 필요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구분을 해줄 수 있는 사진을 넣게 되면 그 사진 안에 있는 게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 간단하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제작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일단 모으기죠. 모으기는 뭐냐면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강아지 사진을 여러분들이 모으실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모으시고요. 고양이 사진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모으십니다. 두 가지 데이터를 모으면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킵니다. 모델 학습을 시키면 그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이 티처블 머신에서 모델을 만들어줘요. 그럼 이 모델을 만들어진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모델을 외부로 다운로드해서 실제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티처블 머신에서 강아지 사진을 넣었을 때 강아지를 판단하는지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고양이를 판단하는지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복잡하게 개발하시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이미 티처블 머신과 같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제공을 해주고 사용자는 필요한 데이터만 그 지원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학습을 시키면 모델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향후에도 필요하신 인공지능 관련 기능들을 개발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일단 티처블 머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다음에 실제 티처블 머신을 사용을 해서 실제 예제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티처블 머신으로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처블 머신으로 프로젝트를 만들려면 티처블 머신에서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새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새 프로젝트에 보시면 첫 번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기존 프로젝트예요. 이 두 가지는 새 프로젝트가 아니고 기존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불러와서 수정하거나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첫 번째 있는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기존 프로젝트를 엽니다는 구글에서 지원하는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그러니까 요 구글 드라이브를 쓰려면 여러분들이 구글에 계정이 있어야겠죠. 지메일 계정이. 네.
그래서 클라우드에 있는 프로젝트를 여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파일에서 기존의 프로젝트를 엽니다는 PC에 저장되어 있는 게 있으면 로컬 PC에 있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새로 만든 거기 때문에 새로 프로젝트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티처블 머신에서는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하고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오디오, 소리를 가지고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포즈 프로젝트, 요거는 사람이 서 있으면 사람이 서 있는 자세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테스트할 부분은 이미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미지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미지 모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이미지 모델이 있고 삽입된 이미지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표준 이미지 모델은 일반적으로 PC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모델로서 크기가 여기 보시면 삽입된 이미지 모델보다는 상당히 커요. 근데 저희는 현재는 표준 이미지 모델을 사용하는 게 맞고요. 삽입된 이미지 모델은 어떤 그 인베디드 컨트롤러들이 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게 되면 삽입된 이미지 모델을 선택을 해서 보다 작은 크기의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선택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PC에서 일단 테스트를 해볼 거기 때문에 표준 이미지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에서 첫 번째 클래스 1번이 있고 클래스 2번이 있는데, 아까 클래스라는 건 어떤 구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내용은 강아지 그림하고 고양이 그림을 넣었을 때 모델이 강아지인지 고양이인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모델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학습해야 될 거는 강아지 사진 그리고 고양이 사진이 될 겁니다. 그럼 클래스 1번은 이대로 두셔도 되지만 일단 강아지라고 클래스명을 바꾸시고요. 클래스 2번은 고양이라고 클래스명을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 이미지 샘플 추가는 뭐냐면 학습할 데이터를 추가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프로젝트에서 해볼 거는 일반적 사진, 웹캠이 없는 상태를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 티처블 머신에서는 웹캠을 이용을 해서 사진을 만들 수도 있고 데이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 기존에 있는 사진을 업로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웹캠이 없다는 전제에서 있는 사진을 업로드 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니까 강아지 사진을 이쪽에 올리시면 돼요. 그럼 강아지 사진을 어디서 찾느냐? 당연히 구글에 가면 이미지에 구글 이미지를 열어보시면 여기에 강아지, 고양이 이렇게 일단 강아지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강아지를 보시면 강아지 사진이 이렇게 많잖아요. 사진을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사진 우클릭하고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이렇게 저장이 되긴 하는데, 요거 자체가 한두 장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수백 장 할 땐 크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크롬을 설치하시고 크롬에 확장 프로그램 중에 이미지 다운로더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이렇게 선택을 하면 내가 다운로드를 할 사진들을 선택적으로 이렇게 골라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진들을 동시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빨라요.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검색을 하셔서 요 이미지 다운로드를 사용을 하시면 똑같이 선택적으로 사진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미 제 폴더에 받아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하고 학습 데이터로 나눠놨는데요. 학습 데이터는 실제 모델을 만들 때 학습을 할 학습 데이터고요.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판단을 할 때 모델이 정확히 동작을 하는지 판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이렇게 나눠놨고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를 업로드를 누르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일도 로컬에 있는 파일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있는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데, 현재는 로컬에 있는 PC에서 강아지이기 때문에 강아지의 학습 데이터를 쭉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21개 정도의 강아지 파일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고양이도 마찬가지로 파일을 이미지에서 선택하기 해서 고양이 학습 데이터를 이렇게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를 다 했으면 이 두 가지 샘플을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모델 학습시키기라는 것을 누르면 학습이 되고요. 고급은 눌러보시면 뭐 에포크가 있고 배치가 있고 학습률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크게 설정을 바꾸시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에포크는 이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몇 번 학습을 진행할 거냐인데 50번을 진행한다는 얘기고요. 배치 크기는 지금은 데이터가 뭐 다 해봐야 50개가 안 되는데, 실제로 뭐 여기 데이터가 1000개가 넘어가고 2000개가 넘어가게 되면 얘를 한 번에, 각 데이터를 한 번에 다 2000개를 학습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몇 개씩 쪼개서 학습을 시킬 건가를 설정하는 게 배치 크기인데, 뭐 설정 고급은 크게 신경 안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모델 학습시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학습이 진행이 되고요. 이때 탭을 전환시키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얼마 안 돼서 학습하는데 얼마 안 나오지만, 지금 보시면은 저를 고양이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학습된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웹캠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파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일단 강아지부터 진행을 해 볼게요. 강아지의 테스트 데이터에 강아지를 하나 선택을 했을 때 여기 보면 강아지를 100%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럼 다른 이미지도 강아지를 인식하는지 볼까요? 이것도 99% 강아지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률이 100에서 99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기 샘플이 좀 적어서, 학습 데이터가 적어서 나오는 현상이고, 만약에 강아지 데이터가 뭐 1000개다 2000개다 그러면 뭐 이렇게 판단이 약간 틀려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고양이도 제대로 분류를 하는지 고양이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고요. 고양이 사진을 넣었을 때 고양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 고양이는 어떻게 될까요? 이 고양이는 보시면 강아지를 56%로 보고 고양이를 44%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이유도 다른 이유는 없고요. 강아지하고 고양이 데이터가 지금 적어서 그래요. 뭐 강아지 데이터를 한 100개, 고양이 데이터는 100개 정도만 넣어도 이 정도 난이도에서는 크게 오류를 발생하지 않을 건데,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학습 데이터가 적어서 이렇게 애매한 그림 같은 경우는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를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여기까지 사진을 가지고 학습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자면,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시고 여기 사진을 먼저 구하셔야죠. 그러니까는 학습시킬 데이터를 먼저 수집을 하시고, 학습시킬 데이터를 다 구하셨으면, 수집을 하셨으면 업로드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클래스에 맞는 학습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주시고 학습을 시키고, 나중에 만들어진 모델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출력이 정확히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 몇 가지가 이제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하는 것까지가 되겠습니다. 요 다음에는 실제 웹캠을 가지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웹캠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획득한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모델을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티처블 머신을 검색해서 티처블 머신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시작하기를 눌러서 새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는 이미지 프로젝트 형태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미지 모델은 표준 이미지 모델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클래스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클래스는 마스크라고
마스크를 쓴 모습의 데이터를 학습시킬 클래스고요. 클래스 2는 논마스크,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진을 업로드할 그런 클래스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클래스 하나를 더 추가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는 웹캠 안에 사람이 없는 상태의 데이터도 여기다가 업로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쓴 데이터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데이터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웹캠에 아무것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모델이 마스크를 쓴 상태인지 쓰지 않은 상태인지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하게 돼 있어서 어떤 쪽을 선택할지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는 사진에 PC에 있는 사진을 학습시키기 위해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이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데 여기 웹캠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웹캠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웹캠이 나오고요. 그럼 일단 마스크를 쓴 상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 길게 눌러 녹화하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샘플이 생기고요. 캡처가 돼서 정면 사진만 있는 것보다는 약간 고개를 돌려서 고개를 위로 우측으로 숙이고 다시 정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진을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다양한 마스크를 쓴 사진들이 데이터로 올라갔고요.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웹캠을 눌러서 정면 사진부터 측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웬만하면 다양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가 쭉 올라갔으면 아까 하신 대로 모델을 학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까보다는 이 데이터가 조금 있어서 아까보다 느릴 텐데 그래도 뭐 이게 다 합해봐야 데이터가 300개 조금 넘기 때문에 크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자, 웹캠에서 지금 보시면 제가 아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논 마스크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라지면 이렇게 없다고 empty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제가 나타나면 이렇게 되고 고개를 이렇게 돌리셔서 또 확인을 해 보시고요. 이제 마스크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썼을 때 마스크라고 인식을 하고요. 이렇게 돌렸을 때 옆에서도 인식을 하는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스크를 약간 내리고 썼을 때 이 정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되는데 마스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인식을 달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확인하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 봤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이 모델을 어디다 적용시키냐면 출입구 이렇게 출입 제어 시스템에 연동을 하게 되면 만약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은 뭐 알람을 울린다던가 뭐 마스크를 쓰세요라는 메시지를 띄워준다던가 뭐 그런 게 가능하겠죠. 일단은 그런 부분까지 컨트롤러까지 연결하는 거는 조금 있다가 진행을 하고 일단 지금은 이제 티처블 머신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내용은 이제 p5.js, 그냥 p5.js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p5.js라는 게 뭐냐면, 밑에서부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다루지 못한 분들이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매우 유리하다. 결국은 요 p5.js라는 것도 프로그램의 하나입니다.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 그럼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들,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는 프로그래밍하고 별 연관이 없어 보이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손쉽게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다. 그냥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 결론은 요 두 번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P5JS는 어떤 디자이너와 아티스트들과 같이 좀 프로그램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근데 어떤 프로그램이냐?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다.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자바스크립트가 뭔지라고 자세하게 뭐 아실 건 없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로 만들어진 새로운 라이브러리다. 라이브러리가 뭐냐? 여러분들 라이브러리는 사전적 의미로 도서관이죠. 도서관에 가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지 않은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러분들은 그 정보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어떠한 기능이 있으면 그 기능을 누군가 만들어 놓고 만들어진 기능을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원을 그린다, 화면에 원을 그린다고 그랬을 때 내가 원을 일일이 다 그리지 않아도,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리지 않아도 누가 만약에 원을 그리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라이브러리처럼 사용을 해서 나는 가져다가 쓰는 거죠. 내가 굳이 원을 그리는 프로그램을 다 작성하지 않아도 원을 그리는 프로그램이 누군가 작성해 놓은 게 있으면 그걸 라이브러리로 가져다가 나는 가져다가 쓰기만 하면 된다 라는 개념이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근데 P5JS는 그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을 때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로 만들어진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P5JS는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인데 이것들을 이용을 하면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이 웹페이지에서 어떤 원을 그린던가 아니면 그래프를 그린다던가 시각적으로 표현이 원래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지 않으면 일일이 그걸 다 코딩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시각화하는 데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뒤에 실제 이 사이트에서 개발 환경을 이용을 해서 예제를 몇 개 다뤄보고 진행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P5JS를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5JS를 실습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p5.js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일 위에 p5js.org라고 나와요. 그래서 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한글로 일단 가능합니다. 영문도 있긴 한데 뭐 일단 저희는 한글이 편하기 때문에 한글을 읽어보면, 자, 여기 P5JS는 크리에이티브 코딩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처럼. 그래서 결국은 뭐 무료 오픈소스로 되어 있다. 아무나 쓸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소프트웨어와 학습 도구가 모두 열려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인터넷 브라우저를 스케치북 삼아 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텍스트 입력, 비디오, 웹캠 같은 사운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원래 웹 기반으로 뭔가 비디오 처리하거나 웹캠 처리하거나 뭐 이런 것들 처리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손쉽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제를 눌러보시면 다양한 예제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동작하는 걸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 버블 정렬이라는 게 있어요. 버블 정렬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순차적인 크기로, 그러니까는 작은 데이터에서 큰 데이터까지 혹은 큰 데이터에서 작은 데이터까지 일렬로 쭉 나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 화면에 있는 요런
동작들을 웹에서 일일이 프로그래밍해서 그래픽적으로 나타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잘 모르시고 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가 뭔지 참 이해가 안 되겠지만 C 언어나 이런 걸 조금 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C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 코드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정도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요 위와 같은 정도의 동작을 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저기 뭐 어려운 거야? 하겠지만 사실은 요 프로세싱 언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쉽진 않아요. 이게 쉽진 않은데 어쨌든 그런 걸 가능하게 쉽게 해주기 위한 뭐 그런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 형식적으로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인이 하고 싶은 형태의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유사한 거를 찾아서 뭐 수정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버블 바운스 같은 거 예제를 보면, 자, 뭐 이런 예제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일단 동작을 안 하네요. 다른 예제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뭐 파도 만들기 뭐 이런 거 하면, 그러니까 이런 그래픽적인 요소들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코드만 가지고도 위와 같은 결과물을 쉽게 낼 수 있다. 그게 이제 P5JS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웹캠이나 이런 것들도 사운드 쪽도 여기서 쉽게 재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양한 예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는 예제들을 몇 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적용을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세 번째 아두이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있는 그림처럼 생긴 이런 하드웨어가 아두이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있는 요 가운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얘가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그래서 MCU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고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는 굉장히 저가예요. 예전에는 10,000원도 안 했는데 요새는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가격이 좀 오르긴 했는데, 이 아두이노가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사람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사양은 그래 높지 않습니다. 컴퓨터보다는 훨씬 낮은 사양이긴 한데 어쨌든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하고 테스트 해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두이노는 이렇게 뭐 하드웨어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컨트롤러 보드가 있고, 이거와 같이 컨트롤러 보드가 있고,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 IDE라는 게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이렇게 IDE가 있는데, IDE는 뭐냐면 이 하드웨어에서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발 환경이라는 거는 일단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에디팅을 할 수 있는 에디팅 기능이 있어야 되고, 에디팅이 끝나면 이 에디팅된 프로그램을 이쪽에 하드웨어에다가 다운로드, 전송을 해서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이 하드웨어에서 동작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이 하드웨어에서 동작을 할 때 잘 돌아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디버깅 기능까지도 가능한 IDE는 많습니다. 디버깅이라는 거 오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아두이노라는 거는 이런 하드웨어가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같이 제공되는 거다. 근데 오픈소스 기반이다. 그건 뭐냐면 이 하드웨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뭐 회로도나 이런 것들이 비공개가 아니고 다 공개되어 있어요. 공개되어 있어서 요 아두이노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그 하드웨어를 보고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공짜기 때문에 아무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설치를 하면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두이노의 하드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두웨어의 하드웨어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두뇌라고 불리는데, 여러분들이 PC에서 생각을 했을 때 두뇌는 뭔가요? CPU겠죠. 아두이노에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 MCU라고 불리는 게 두뇌처럼 동작을 합니다. 그럼 CPU하고 MCU의 차이는 뭐냐면, CPU 단독으로는 동작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PC를 사면 CPU를 설치를 하고 또 뭐를 설치를 합니까? 램을 설치하죠. 메모리를 설치하고 저장 장치, 하드디스크나 요새는 SDD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CPU는 단독으로는 동작할 수 없고요. 메모리와 저장 장치가 같이 수반돼야 되는 처리 장치가 CPU고, 반면에 MCU는 이 MCU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 MCU 안에 램도 들었고요. 램도 들었고 롬도 들었습니다. 롬이라는 거는 저장 장치, 비활성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로서 이렇게 MCU는 MCU 안에 램이랑 롬이랑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MCU만 가지고도 동작을 합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CPU와 MCU의 차이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얘가 이제 IDE가 되겠죠. IDE에서 펌웨어 업로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입출력. 그러니까는 아두이노는 많이 쓰는 게 간단하고 작다 보니까 아두이노에다가 센서를 많이 붙여서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도 센서, 습도 센서를 그런 걸 붙여서 현재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습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만들어요. 그리고 전원부. 물론 요 보드가 동작을 하려면 전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한 전원을 공급해주는 전원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아두이노는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아두이노 보드인데요. 아두이노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라고 그래서 한 종류만 있는 거 아니고 우노도 있고 메가도 있고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어요. 그 시리즈는 여기 있는 요 MCU가 어떤 거를 쓰냐에 따라서 많이 갈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인 프로세서라고 그래서 아트메가 328P라고 하는 요 8비트짜리 MCU가 여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 MCU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외부에 붙여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USB 포트가 있는데, USB 포트를 통해서 이 아두이노는 전원을 공급받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IDE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아두이노로 다운로드 한다고 했는데, 요 USB를 통해서 PC하고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럼 PC에서 설치된 IDE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를 USB를 통해서 이 보드에다가 아두이노 쪽에 다운로드를 해서 동작하는 걸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세세한 건 알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0에서 13번이라고 쓰여 있는 요 단자대가 있어요. 핀을 꼽을 수 있는. 여기는 뭐냐면 디지털 핀입니다. 디지털 핀. 디지털 핀은 뭐냐면 이쪽으로 나오는 신호가 이쪽으로 신호를 줄 수도 있고 이쪽으로 신호를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트로부터, 요 디지털 포트로부터 신호가 나오는 경우를 출력이 되겠죠. 아웃풋이 될 테고, 요 포트를 통해서 MCU로 신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를 입력이 되겠죠. 입력 포트에는 대충 뭐를 붙일 수 있나요? 입력 포트에는 어떤 스위치가 들어오면 어떤 동작을 해라 그럴 때 스위치를 붙일 수 있고, 출력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LED를 붙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디지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0 아니면 1의 값만 주는 거. 그러니까 신호가 있다 없다 요것만 줄 수 있는 그런 신호를 줄 수 있는 요 단자대가 이쪽에 디지털 핀 쪽입니다. 반대쪽 보면 아날로그 핀이라는 게 있는데, 아날로그 핀은 뭐냐면 아까 디지털 핀은 0 아니면 1만 준다고 그랬어요. 0이라는 거는 사실 신호는 전압으로 나갈 텐데 0V가 될 테고, 1이라는 거는 3V가 될 수도 있고 5V가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해진
하이 아니면 로우 신호를 줄 수가 있는 게 디지털이라 그러면, 아날로그는 뭐 0에서 5V 요 사이의 값들을 줄 수가 있는 거죠. 0V에서 0.1도 줄 수 있고요. 뭐 4.5도 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지털 핀과 다르게 다양한 값을 줄 수 있는 게 아날로그 핀이 되겠습니다. 물론 아날로그 핀도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하고 출력으로 나갈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핀을 입력으로 쓸 건지 출력으로 쓸 건지를 먼저 설정을 해 주시고 입력을 받던지 출력을 줄 건지를 코딩을 해 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두이노가 전원을 받아 동작을 하면서 외부에다가 전원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5V를 외부에 줄 수도 있고 3.3V를 외부에다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셋 버튼. 리셋 버튼은 프로그램이 동작하다가 처음부터 다시 동작을 시키기 위해선 리셋을 눌러주시면 처음부터 다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아두이노는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앞에서 아두이노의 하드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개발 환경을 일단 PC에다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개발 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공짜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다운로드 위치는 뭐 구글에서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라고 검색을 하셔도 나오지만, 이렇게 주소는 www.arduino.cc에, 이건 영어 버전이라 EN인데 어쨌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쪽을 찾아 들어가시면 다운로드가 돼요. 그러니까는 아두이노 처음 메인 페이지 가셔서 소프트웨어 선택하시면 다운로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운로드 옵션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 7 이상, 윈도우 10이나 7 쓰시는 분은 이거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뭐 이렇게 리눅스 쓰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에 부분은 셋업 파일이고요. 밑에는 압축 파일인데 일단 셋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운로드를 받으신 다음에 PC에 설치를 하시면 아두이노하고 연결을 해서 아두이노에다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마련이 됩니다. 자, ID를 이제 PC에 설치를 하셨으면 이제 보드를, 여기는 아두이노 보드를 이제 PC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아두이노하고 PC하고는 USB로 연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USB 케이블을 아두이노 USB 단자 쪽에 꼽고 PC에 USB 단자에 꼽게 되면, 연결하기 전에는 여기 컴포트에 여기 보시면은 장치 관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윈도우의 장치 관리자에 보시면 포트가 있어요. 포트에 아무것도 없다가 연결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가 생깁니다. 몇 번 포트가 연결됐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현재 저 같은 경우는 컴3에 아두이노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요거를 꼽아 보시고, 이제 간혹 가다가 여기 컴포트가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컴포트가 안 올라오고 여기 USB 쪽에 그냥 인식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시면 어떤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어요. 아두이노 하고 시리얼 드라이버, 뭐 이렇게 USB 드라이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동영상으로 실습을 할 때 실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PC에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설치를 하시면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하나 생길 거고요. 아두이노라고. 그래서 이 아두이노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하나 실행이 될 겁니다. 위에 보시면 스케치하고 뭐 이렇게 이런 글자가 나오고, 어쨌든 여기 아두이노 개발 환경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가 보이시는 요 창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을 하시면 그 프로그램을 아두이노에다 다운로드해서 아두이노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코드가 정확히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을 진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제 하나를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돌려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아두이노 개발 환경을 실행을 하시면 뭐 이런 개발 환경이 실행이 될 거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요 내용은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셋업이라는 게 있고 루프라고 하는데 이런 걸 함수라고 부르고요. 셋업 함수는 아두이노가 동작할 때 딱 한 번 수행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어떤 여러분들이 코드를 넣게 되면 한 번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루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들어있는 코드는 계속해서 아두이노가 반복적으로 무한번 수행을 하게 됩니다. 조건이 맞는다면 무한히 아두이노가 꺼질 때까지 계속 수행이 되는 코드를 여기다가 넣게 될 거고요. 그럼 뭐를 해볼 거냐면 그러니까 아두이노에서 데이터를 이쪽으로 전송을 PC 쪽으로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아두이노하고 PC하고 USB로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연결이 돼 있는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제일 먼저 요 아이디 개발 환경을 실행을 하셨으면 툴에 가서 포트를 보셔야 돼요. 포트를 이제 1번하고 3번이 있는데 저는 3번을 선택할 건데 이 3번은 왜 3번을 선택할 거냐면 여기 장치 관리자를 보시면 포트 정보에 저는 아두이노가 여기 컴 3번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툴에서 포트 정보에 3번을 한 겁니다. 1번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운로드가 안 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연결을 하셨으면 아두이노가 컴 포트 몇 번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툴에 지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보드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나오는 목록에 있는 것들이 다 아두이노들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테스트할 거는 아두이노 우노라고 하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가 선택되면 될 거고요.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면 아까 컴포트 3번에 이 아두이노가 PC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쪽으로 컴포트 3번으로 아두이노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시리얼 포트를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 함수가 시리얼 좀 더 크게 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시리얼 begin 하고 보레이트는 전송 속도예요. 그래서 9600이라는 속도로 아두이노에서 PC로 뭔가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시리얼을 쓰겠다라고 비긴을 선언한 겁니다. 아두이노가 왜 편안하면 이 아두이노를 쓰게 되면 이렇게 시리얼.begin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문장 하나를 쓰는 것만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데요. 아두이노가 아니고 기존의 MCU 기반에서 그냥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요 하나의 작업을 위해서도 수십 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두이노는 이 개발 환경을 지원하면서 프로그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드웨어적으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이런 함수를 불러서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데 일단 시리얼.begin이라는 거는 어떤 기능이냐면 시리얼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일단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셋업은 한 번만 수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아두이노가 수행할 때 시리얼 비긴에서 시리얼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놓고 실제 보내는 거는 루프에서 연속적으로 보내야겠죠. 여기서 실제 그러면은 아두이노에서 PC 쪽으로 데이터를 어떤 거 보낼 거냐면 OK라는 거를 한번 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전송하는 함수는 프린트 이렇게 하고 OK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9600이라는 속도를 가지고 시리얼로 그러니까 USB가 연결되어 있는 그 통신선을 가지고 PC로 데이터를 OK라는 문자를 계속 보내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고요. 작성을 했으면 얘 프로그램이
아두이노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아두이노에다 다운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스케치에서 컴파일이라는 거를 한번 하셔야 돼요. 컴파일은 지금 여기 프로그램을 작성하신 요 내용 자체는 사람들이 읽기가 쉽잖아요. 사람들이 작성하기도 쉽고, 그래서 요 코드 자체가 아두이노에서 직접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실행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컴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요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아두이노가 동작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시켜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확인 컴파일 하시면 지금 있는 파일을 저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기본으로 저장하시면 되고, 그럼 아래쪽에 보시면 컴파일 중이라고 나오고요. 그래서 에러가 없으면 그냥 넘어갈 거고요. 완료가 뜰 거고, 에러가 있으면, 에러라는 거는 여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꼭 지켜야 되는 규약, 문법, 아니면 오탈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에러가 생깁니다. 에러가 생기는 걸 보여드리면, 원래 이 아두이노 쪽 프로그램에서는 한 줄이 끝나면 세미콜론을 찍어줘야 되는데, 세미콜론을 빠뜨려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컴파일을 하게 되면 에러가 나죠. 그죠?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여기 보시면 세미콜론이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서 에러가 나는지까지 알려주니까 이렇게 에러를 수정하고 나서 다시 컴파일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컴파일이 끝났으면 이제 이 파일이 하나가 아두이노에서 동작할 수 있는 파일 하나가 만들어진 거니까 그 파일을 아두이노로 보내야 됩니다. 보내는 절차가 업로드라는 절차입니다. 업로드를 하시면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 된 것을 업로드해서 여기 보면 업로드 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업로드 완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업로드 완료가 끝났으면, 실제 얘가 동작을 하는지를 보려면 업로드가 끝났으면 아두이노가 지금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두이노가 이 PC 쪽으로 계속 데이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럼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시리얼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시리얼 모니터를 실행을 하시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라고 계속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창은 뭐냐면, 시리얼 모니터가 보면 위에도 있고 아래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래쪽에 있는 창은 아두이노에서 PC 쪽으로 올라오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위에 있는 이 한 줄짜리 여기는 PC에서 아두이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너무 빨리 나와요.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주기적으로 보내게 하려면 이 루프가 계속 반복해서 돌기 때문에 OK라는 문자가 빠르게 들어오는데, 만약 2초에 한 번씩 OK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딜레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2000을 넣는데요. 2000은 뭐냐면, 이 딜레이라는 함수 자체가 밀리세크 단위예요. 그러니까 1000ml가 1초이기 때문에 2초는 20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루프의 동작을 설명을 드리면, 시리얼 프린터로 OK를 보내고 딜레이에 와서 2초 동안 쉬고 다시 올라가서 OK 보내고 2초 동안 쉬고, 그래서 이 OK 문자가 2초 단위로 날아가는 결과가 되는 거죠. 실제 해서 업로딩까지 완료되면은 시리얼 모니터를 열게 되면 한번 보내고 2초 후에 다시 보내고 2초 후에 다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램 하는 거를 실습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요 뒤에는 아마 여러분들에게 LED를 켜게 하는 그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두이노를 가지고 LED에 불을 켜는 이런 부분을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그 실습을 진행하기 전에 일단 LED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D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발광 다이오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 에미티드 다이오드, 이렇게 해서 D가 다이오드를 의미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전기가 통하면 빛이 나는 반도체 소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생긴 거는 여기에 보시는 거 다양하게 생겼어요. 다양한 형태로 LED가 생겼고, 어쨌든 형태는 다양하지만 목적은 이쪽에다가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LED가 전원을 인가하게 되면 불이 켜지는 그런 특성을 갖는 반도체 소자로 되어 있고요. LED는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극성이라는 거는, 여러분 전기는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있죠. 직류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LED는 대부분 직류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다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LED가 이렇게 있을 때 한쪽 다리가 더 길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LED를 보시게 되면 두 개의 다리의 길이가 좀 다릅니다. 긴 쪽에다가 플러스를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전원을 연결하실 때 짧은 쪽에 마이너스를 연결하셔야 돼요. 근데 또 일부 제품들을 보면 다리 길이가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다리 길이가 차이가 안 나면 극성이 뒤바뀌게 되면 LED가 잘못하면 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극성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LED를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시면 한쪽이 이렇게 깎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평하게. 반대쪽은 동그랗고요. 동그란 쪽에 있는 다리를 플러스에 연결하시고, 깎여져 있는 평평한 쪽에 있는 부분을 마이너스라고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ED는 두 가지로 극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쉬운 거는 다리 길이. 그래서 긴 다리가 플러스, 짧은 다리가 마이너스다. 근데 다리 길이가 동일한 게 있더라. 그러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 혹은 만져봤을 때 동그란 부분이 있고 반대편은 깎여 있습니다. 깎여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고 동그란 부분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LED를 실제 사용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그림으로 봤을 때 아두이노가 이렇게 있고요. 요 하얀색은 브레드보드 빵판, 일명 빵판이라고 부르는 그런 제품이고요. 빵판의 특성은 이렇게 5개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 5개끼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아래로는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아두이노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릴 때 요 긴 쪽이 플러스라고 그랬잖아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쪽에 여기가 어차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마이너스는 아두이노의 GND라고 하는 요 포트에 연결을 하시면 되고요. 요 선입니다. 결선. 선을 여기다 연결하시면 되고, 플러스 쪽은 8번 포트에 연결을 하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8번에다가 신호를 주면 LED가 켜지고, 8번에서 신호를 끊으면 LED가 꺼지고, 요거를 테스트를 할 거고요. 그럼 8번에다가 특정 포트에다가 신호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거를 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쪽에 보시면 예제를 하나 드러놨는데, 요거는 동영상으로 실습하는 거를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셋업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한 번 수행하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현재는 필요는 없어요. 시리얼로 뭘 데이터를 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안 써도 상관없고 써놔도 상관은 없는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핀 모드 8 아웃풋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핀 모드는 뭐냐면 여기 8번의 연결을 입력으로 쓸 건지 출력으로 쓸 건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LED 쪽에 신호를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8번이 출력으로 연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출력을 정하는 함수 핀모드 쓰고, 어디 포트 몇 번을, 어떤 포트를 8번을 출력으로 만들겠답니다. 만약에 8번에다가 스위치를 연결했다 그러면 핀모드 8하고 인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하고 나면 이 8번 핀은 8번으로 출력이 나오는 형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모드로 바꾸는 거고요. 그럼 실제 LED를 깜빡이는 부분은 이 루프에서 수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요 아까 8번에다 신호를 준다고 그랬는데, 실제 신호를 주는 함수는 디지털 라이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라이트에는 어디다가 몇 번 포트에다가 출력을 어떤 걸 줄 건가. 그래서 8번에다가 1을 준다는 거는 신호를 하이로 준다는 얘기고요. 하이는 5V를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를 써서 8번에 LED가 연결되어 있는 8번에 5V를 주면 LED가 불이 들어오겠죠. 불이 들어올 테고 딜레이 2초. 그러니까 LED가 불이 들어온 후 2초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2초 후에 디지털 라이트에서 8번을 0V로 떨어뜨립니다. 그 얘기는 LED를 끄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LED가 꺼지고 2초가 지난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니까 다시 1로 켜서 LED가 다시 켜지고 요거를 켰다 꺼졌다를 2초로 반복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실제 코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뒤에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코드를 작성해 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셋업에서 해줘야 될 부분은 8번 핀을 출력으로 모드를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핀 모드 하고 몇 번을 8번을 뭘로 아웃풋으로 바꾸겠다라고 선언을 해주면 이 코드가 수행이 되면 8번 포트는 이제 출력이 나가는 포트로 전환이 될 거고, 그럼 실제로 LED를 껐다 켰다를 반복을 해야 되니까 LED 쪽에 출력을 주는 함수가 디지털 라이트 함수가 있고요. 어디다가 8번에다가 일단 하이 5V를 주고 5V를 준 상태로 2초를 기다렸다가 2초가 지나면 디지털 라이트로 해당 포트 8번 포트를 다시 0V로 내려서 LED를 꺼주고요. 2초 후에 다시 LED가 켜져야 되기 때문에 딜레이를 한 번 더 써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디지털 라이트 LED를 켜고 켠 상태로 2초 유지하고 LED를 끄고 끈 상태로 2초 유지하고 LED를 켜고 2초 유지하고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얘를 업로드를 해보면 저장을 하시고 그래서 업로딩이 끝나는 거를 여러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실제 코드를 작성해서 업로드까지 했고요. 그 내용은 8번 핀에 LED를 결선을 하고 2초 켜고 2초 꺼지는 코드를 작성을 해서 업로드하고 동작 확인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코드를 작성해서 이미 업로드를 한 상태고요. 그러면 실제 동작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LED가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를 실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인공지능 저희가 목표로 했던 인공지능 실습을 해볼 텐데요.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실습은 마스크를 인식해서 LED를 점등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웹캠의 영상을 가지고 마스크가 있다 없다에 대한 학습을 할 거예요. 어디서 할 거냐면 티처블 머신에서 마스크 영상을 가지고 마스크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그런 모델을 생성할 거고요. 그 생성된 모델을 지난 시간에는 그냥 티처블 머신 내부에서 테스트 정도만 했는데 그게 아니고 생성된 모델을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실습을. 그러면 이 생성된 모델을 어디로 보낼 거냐면 P5JS 스크립트 내에서 요 티처블 머신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5JS 스크립트에서 모델 결과를 가지고 인식을 하겠죠. 모델을 가지고. 그러면 모델을 가지고 인식한 결과를 아두이노로 전송할 겁니다. 데이터를. 그럼 아두이노에선 전송된 데이터를 가지고 얘가 마스크를 썼다 안 썼다에 대한 데이터가 전송될 거고, 그러면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마스크를 썼다라는 데이터가 오면 파란색 LED를 점등하고, 마스크를 벗었다라는 미착용이라는 정보가 오면 빨간색 LED를 점등하는 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티처블 머신 갖고 티처블 머신으로 모델을 생성하는 거죠. 그래서 티처블 머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으로 티처블 머신을 선택해서 들어가서 시작하기 하고 이미지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자, 마스크를 썼냐 안 썼냐, 그리고 아무것도 없냐 라고 할 거라서 여기서 클래스를 1번, 클래스를 2번, 3번 할 겁니다. 지난번에 여기 마스크, 넌 마스크 이렇게 empty 이렇게 썼는데 왜 이렇게 1, 2, 3으로 줬냐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여기서 만든 티처블 머신에서 만든 모델을 P5JS에서 사용을 하고, P5JS에서는 이 모델을 가지고 판단을 한 데이터를 아두이노로 보낸다고 그랬는데, 아두이노로 보낼 때 마스크를 쓴 클래스가 1번이다 그러면 1이라는 값을 보내줘요. 여기다가 마스크라고 쓰면 마스크란 값이 날라가요. 그러면은 이 마스크란 값을 받아서 아두이노에서 판단하기보단 1이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데이터를 전송해주게 하기 위해서 클래스의 이름을 이렇게 간단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마스크를 쓴 경우, 2번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로 하고, 3번은 사람이 없는 경우로 해서 학습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를 샘플을 만들려면 웹캠을 선택하시고요. 1번은 마스크, 1번은 넌마스크로 하시죠. 넌마스크로 해서, 자, 마스크가 없는 상태의 여러 가지를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2번은 이제 마스크니까 마스크를 쓰고 이제 데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마스크가 좀 어정쩡한 경우까지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람이 없는 경우는 힘드네요.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해서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을 진행 중에 있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학습할 동안 탭을 다른 데로 넘기시면 안 돼요. 넘기시면 학습이 중단이 되니까, 학습이 끝나게 되면 이제 원래 저희가 했었던 거는 요거였죠. 요거까지였는데, 이게 아니고, 요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모델을 외부에서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모델 내보내기를 누르시면, 다운로드는 이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을 하실 거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사용할 게 아니고 외부에서 그냥 이 모델을 접근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업로드를 할 겁니다. 업로드를 하면 얘가 자기 클라우드에 지금 생성한 모델을 저장을 해주고, 그 모델을 접속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줘요. 그래서 일단 업로드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그러면은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에 지금 생성한 모델이 업로드가 됩니다. 자, 업로드가 되면 여기 지금 공유 가능한 링크라고 있어요. 이 링크만 있으면 누구든 제가 지금 만든 모델을 가져다가 쓸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링크를 여기 복사하기 위해서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면은 이제 이 티처블 머신에서의 작업은 끝났어요. 그럼 여기서 뭘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P2, P5JS로 가야 되는데, P5JS에서 특별하게 이미지 편집을 가능하게 한 스크립트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 만든 모델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코드가 이제 외부에서 웹캠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판단해주는 그 코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코드 자체를 전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용법만 아시면 됩니다. 사용법은 간단해요. 여기 딱 두 줄만 손대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델 URL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여러분들이 티처블 머신에서 줬었던 HTTPS로 시작하는 이 주소를 요 안에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시리얼 포트는 뭐냐면 아까 아두이노가 연결된 포트, 저희는 3번이었죠. 그래서 여기를 컴포트를 3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레이를 하시면 화면이 나오는데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아까 마스크가 없는 거는 1번이라고 그랬고요. 마스크를 쓰면 2번이라고 그랬고, 사람이 없으면 3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요 상태가 되면 뭐 어떤 작업을 하냐면 1, 2, 3이란 데이터를 P5JS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전송을 해줍니다. 아두이노 쪽으로 전송을 해줘서 그걸 아두이노에서 판단을 하면 되는데, 자, 그럼 아두이노 코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아두이노 코드가 이렇게 있을 때 좀 제가 급한 부분은 작성을 좀 해놨는데 작성을 쭉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셋업에서 해줘야 될 거는 LED를 일단 3개를 켤 거예요. 3개를 켜서 핀 모드 8번 아웃풋으로 할 거고요. 8번 뿐만 아니고 6번, 7번도 출력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7번, 6번. 자, 그러면은 8번은 레드고요. LED가 붙어 있는 게. 7번에는 블루가 붙어 있습니다. 6번에는 그린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 핀에 따라 LED가 붙어 있고요. 그럼 실제 이제 P5JS에서 데이터를 주면 그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크게 뭐 이해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설명하는 거를 한번 그냥 들어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시리얼.available이라는 건 뭐냐면 시리얼로, 그러니까는 P5JS에서 아두이노로 데이터를 줄 때 PC에 연결된 USB 쪽에 시리얼 데이터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5JS에서는 요 아두이노 쪽으로 데이터를 줄 텐데, 그럼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언제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그 작업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리얼.available은 시리얼 쪽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다, 수신됐다, 요 얘기는 P5JS에서 데이터를 주었다, 보냈다 라는 얘기죠. 보낸 게 있으면 serial.read 그거를 읽어서 SER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P5JS에서 1이라는 데이터를 보냈으면 여기서 데이터가 있으니까 읽어보면 여기 SER에는 1이 들어가겠죠. 요거는 제가 디버깅 코드를 넣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SER이 1이면 빨강을 켜고 나머지는 다 끄겠다. 아까는 디지털 라이트에 1, 0 썼는데 하이가 1이고 로우가 0입니다. 동일한 값이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1이 들어오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빨간색의 불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불이 꺼지고요. 그게 아니고 SER이 2다. 이건 마스크를 쓴 경우죠. 마스크를 쓴 경우는 블루를 켜고 나머지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는 이제 없는 거죠. 사람이 없는 경우. 사람이 없는 경우는
사랑이 없는 게 그린을 켜야 되니까 그린이 하이고 블루가 로우.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만약에 들어온 데이터가 1이면 여기를 수행하는 거고요. 2이면은 여기를 수행하는 거고 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그러면 3이겠죠. 현재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는 P5JS에서 1, 2, 3 중에 하나를 보내줄 거니까 1도 아니고 2도 아니면 3인 경우에는 레드 끄고 그린 켜고 블루를 끄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라이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라네요. 자, 레드는 8, 그린은 6, 블루는 각 포트 번호죠.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 또 있네요. 8, 6, 7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자, 업로딩이 끝났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실제 마스크를 썼을 때 하고 안 썼을 때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1번이 날아가게 되어 있고요. 쓰면 2번이 전송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3번이 전송되는 게 보이고요.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 실제 동작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P5JS 홈페이지에서 이제 모델링을 스크립트에다가 적용을 하고 이제 웹캠을 연결을 하면 그 모델에 의해서 데이터가 구분이 되고 구분된 데이터가 PC에 연결되어 있는 아두이노 쪽으로 전송이 되면 그 전송된 데이터로 아두이노를 제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아두이노만 PC에 연결하고 P5JS에서 모델을 동작시킨다고 그래서 그 P5JS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가 아두이노로 전송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하나 더 여러분들이 PC에다 설치를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지 이제 아두이노 쪽으로 데이터가 가는데 그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P5 시리얼 통신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GitHub에 있는 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신 버전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야 될 거는 윈도우니까 세 번째 거 P5. 시리얼 컨트롤 Win32 X64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나면 폴더를 열어서 자, 요거를 압축을 풀고요. 폴더 안에 있는 요거를 수행을 합니다. 자, 이게 수행이 될 때 보시면은 어떤 컴포트로 그 웹사이트에 P5JS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컴포트로 내려갈 건가 전송될 건가를 설정해 줘야 되는데 지금 컴1밖에 없어요. 스캔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두이노를 빼놔서 그런데 아두이노를 연결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아두이노를 연결하고 리스캔 하면은 컴포트 3번이 나오죠. 이 3번은 뭐냐면 제가 제 PC에서 아두이노를 연결한 시리얼 포트의 넘버입니다. 그래서 컴포트 3번에 아두이노가 있고 이 아두이노 3번을 컴포트 3번을 가지고 아두이노에다가 데이터를 주겠다 라는
설정을 하시고요. 3번을 설정을 오픈을 하시면 프로그램에 동작이 되는데요. 이 상태가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P5JS에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 요 COM3를 통해서 아두이노로 이제 데이터가 전송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요 스케치에서 업로드를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업로드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러가 나거든요. 에러가 왜 나냐면 지금 이 아두이노의 아이디 개발 환경에서 작성한 프로그램을 아두이노로 업로드 하는데도 컴포트 3번을 이용을 할 건데, 지금 저희가 컴포트 3번을 P5.js를 사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컴포트 3번을 열고 있기 때문에 아두이노가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두이노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아두이노를 업로드할 필요성이 생기면 이쪽에 P5 시리얼 컨트롤에서 클로즈를 해줍니다. 클로즈를 한 상황에서 업로드를 해주고 업로딩이 되죠. 업로딩이 되고 나면 이제 이때 다시 컴3를 열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시에 컴3를 접근할 수 없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업로드 할 때는 P5 시리얼 컨트롤을 클로즈 해주고, 업로드가 끝나면 클로즈에 있었던 시리얼 컨트롤을 다시 오픈해서 이제 P5JS에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전송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 됩니다. 자, 이제 실제적으로 그 아두이노에서 P5JS에서 전송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되는 LED를 점등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셋업에서는 해줘야 될 게, LED가 3개니까 3개에 대한 그 모드 설정, 출력 모드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8번은 레드고 7번은 블루고 6번은 그린으로 설정을 했고요. 핀 번호를. 그리고 시리얼을 이네이블 해서 이제 P5JS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셋업을 만들어 놨고요. 자, 그러면은 serial.available이라는 요 함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시리얼 쪽에서 데이터가 수신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그 P5JS에서 시리얼 쪽으로 데이터를 1, 2, 3, 셋 중에 하나를 보내줄 텐데, 보내준 데이터가 언제 들어오는지를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두이노 입장에서는 요 serial.available이라는 함수를 쓰면 P5JS에서 데이터를 1이나 혹은 2나 혹은 3을 보내줬다 그랬을 때, 시리얼 쪽에 데이터가 수신을 하면 아두이노 쪽에서 데이터를 받게 되면 이걸 처리를 해주는 거죠. 받았을 때만 LED를 켜는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P5JS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면 들어온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serial.read라고 하는 함수는 시리얼 쪽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를 읽어서 ser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요. 그러면 ser에는 P5JS에서 전송한 데이터가 여기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P5JS에서 2를 전송했으면 ser에서는 1이라는 데이터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1이면 P5JS에서 데이터가 1이 들어왔다 그러면 디지털 라이트 출력을 내보내 주는데, 8번 레드에는 불을 켜고 나머지 그린하고 블루에는 불을 끄라는 얘기고요. 그게 아니고 SER의 값이 2면
P5JS로부터 2라는 값이 들어오면 빨강색이랑 그린은 녹색은 불을 끄고 파란색만 불을 켜라. 나머지는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P5JS에서야 1 아니면 2 아니면 3이 들어올 텐데 1, 2가 아닌 다른 경우는 당연히 3이 되겠죠. 그래서 3이 들어갔을 때는 여기 6번인 그린만 불을 켜고 나머지는 불을 꺼라라고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작성을 했을 때 실제로 동작을 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실제로 마스크 동작에 따라서 LED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할 텐데, 일단 이쪽에 프리뷰 쪽에다가 같이 결과를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여기 너무 작으니까 얘를 좀 키우겠습니다. 캔버스를 2배로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배니까 640에 520이겠죠. 이렇게 520. 이것도 640에 520으로 키워주고, 좀 커졌죠. 자, 이렇게 커졌을 때, 해봅시다. 이게 좀 애매하긴 한데, 여기 지금 빨간색 불이 켜졌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았을 때는 여기 빨간색 불이 들어왔고, 자, 마스크를 켜면 여기 2라고 들어갔죠. 그래서 파란색 불이 들어갔죠. 마스크를 벗으면 빨간색, 마스크를 쓰면 파란색, 그리고 사람이 없어지면 녹색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습을 하나 더 진행을 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마스크를 가지고 LED를 분류해서 점등했던 거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손 모양을 가지고 LED를 점등하는 것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가위를 인식하게 되면 빨간색을 켜고, 바위를 인식하게 되면 파란색을 켜고, 볼을 인식하게 되면 녹색 불을 켜는 이런 실습을 진행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실습도 처음에 해야 될 거는 티처블 머신에서 가위바위보에 대한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에다가 해당 웹캠을 통해서 이미지를 획득을 하고, 획득한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죠. 학습을 시키면 이제 학습된 모델이 나올 텐데, 학습된 모델은 다시 P5JS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P5JS에서는 이제 그 모델을 인식을 해서 데이터를 아두이노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아두이노에서는 P5JS에서 보낸 데이터를 수신해서, 수신한 데이터를 판단을 하고, 판단한 결과에 의해서 어떤 LED, 어떤 색의 LED를 점등할 건지를 판단해서 점등을 하면 이제 본 실습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실습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티처블 머신을 이용을 할 테고요. 티처블 머신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시작하기를 누르고, 이미지 프로젝트, 표준 이미지 모델을 하고,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가위바위보, 그러니까 1, 2, 3으로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1번이 가위, 바위, 보, 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위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야 되니까 데이터를 가위,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바위 한 100개 정도, 보를 이렇게 해서 보에 대한 거를 이렇게 만들고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학습이 끝났죠. 그럼 일단 잘 인식을 하는지 요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가위, 보 인식을 어느 정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모델을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업로드 진행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델 업로드를 하면 여기 생성된 모델이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가고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를 주소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접속 가능한 링크가 나왔으니까 이 링크 값을 복사를 해서 저장을 해놓고요. 그러면은 이제 P5JS 쪽에 접속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스크립트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방금 만든 모델을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넣고요. 컴포트는 아까 마찬가지로 3번이니까 이렇게 3번 써주시면 되고요. 크기가 좀 작았으니까 크기를 좀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2배씩 키울게요. 캔버스도 640이고 캔버스는 640 곱하기 520이고 실제 나오는 영상도 640 곱하기 2배니까 480으로 조정을 해놓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면 일단 이게 가위, 보 이렇게 이게 좀 인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전송될 거고요. 그럼 실제 전송되는 데이터를 아두이노 쪽에서 판단을 해야 되니까 싹 지우고 여러분들 새로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여기서 해야 될 게 시리얼을 통해서 P5JS 데이터를 받아야 되니까 시리얼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시리얼 비긴으로 시리얼을 오픈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쪽으로 데이터가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LED 3개를 켤 거니까 LED 3개를 연결한 핀의 모드를 출력으로 전해 줘야죠. 그래서 핀 모드 몇 번 핀? 8번 핀을 아웃풋으로 8번이 레드고요. 세미콜론을 찍어 주시고요. 자, 요거를 카피를 해서 3개를 만들면 자, 7번하고 6번이 이제 다른 핀인데 7번은 블루겠죠. 블루, 6번은 그린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셋업은 끝났고요. 그래서 셋업에 들어와서 시리얼 포트 사용할 수 있게 열어주고 이제 세 가지 LED가 연결된 핀 출력 모드로 바꿔주고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 시리얼에 데이터가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거는 시리얼.available이죠. 이 0보다 크면, 그러니까 시리얼에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도 말했듯이 P5JS에서 데이터를 뭔가 보낸 게 있으면 이고요. 보낸 게 있다 그러면 데이터에는 serial.read 해서 읽어주는 거죠. 만약에 보낸 데이터가 있으면 읽어서 데이터에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1이면 뭘 해라? LED를 켜라. 몇 번에다 켜라? 8번에다가 LED를 켜라. 이렇게 1번 써도 되고 아까 했던 것처럼 하이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1하고 하이하고는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값을 LED를 꺼야겠죠. LED를 꺼야 되니까
여기다가 LED를 끄려면 7번에 로우, 6번도 로우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1번이 들어오면 요거를 수행할 테고, 그게 아니고 만약에 데이터가 2번이면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자 2번이니까 8번은 꺼야 되고 7번을 켜야겠죠. 이렇게 하면 7번만 켜집니다. 7번이 켜지는 게 이제 블루만 켜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게 3번이다. 어차피 P5JS에서 주는 데이터는 1, 2, 3인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else, 나머지 경우다 생각을 하면 그린을 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린만 켜고 나머지는 끄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두이노 쪽 코딩이 끝났고요. 자, 그럼 아두이노 쪽에다가 코드를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업로딩이 끝났고요. 나중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거고요. 요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켜야지 이제 그 P5JS에서 데이터를 아두이노 쪽으로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사용법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아두이노에 들어갔고요. 실제 P5JS에서 값을 자 이렇게 보내주게 되죠. 자, 동일하게 아까 동일하게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을 이렇게 했을 때 가위, 헷갈리네요. 손이 제가 아까 이쪽으로 가위, 바위, 보, 바위, 가위, 보, 약간씩 움직이는 건 있는데 어쨌든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실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티처블 머신, 아두이노, P5JS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티처블 머신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크게 알지 못해도 어떤 데이터만 수집을 해서 티처블 머신을 이용하게 되면 머신러닝의 최종 목적인 모델을 손쉽게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실제 이용을 할 때 인터넷 상에서 웹페이지 상에서 어떤 웹캠의 데이터를 처리한다던가 이런 게 사실은 쉽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주는 게 이제 P5JS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P5JS에서 이제 티처블 머신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온 모델을 사용을 하면 그 모델에 의한 데이터가 이제 외부로 전송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하셨고, 아두이노 같은 경우는 실제에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계산 능력이나 컴퓨팅 파워나 이런 거는 높지 않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프로그램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프로그램이 쉽게 가능하도록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센서를 붙여서 센서 값을 지속적으로 게더링하는 그런 쪽에 쓰인다던가, 어쨌든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는 플랫폼이 이제 아두이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두이노는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고 아두이노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개발 환경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마스크의 착용 유무를 확인을 하고 마스크의 착용 유무에 따라서 아두이노에서 LED를 선별적으로 구별해서 점등시키는 것을 프로젝트로 만들고 실습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실습은 손 모양을 가위바위보를 인식을 해서 가위바위보일 때 서로 다른 LED가 점등이 되도록 학습을 시키고 학습을 시킨 모델을 가지고 아두이노를 제어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뭐 이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뭐 다양한 예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 해보셔도 되고 좀 수정을 해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 프로그래밍이다 보니까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관련된 실습에 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